스토킹 댓글 조작 사건 1심 실형 선고로 법정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김경수 경남지사가 14일 오전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만났다. 김 지사 측은 김 지사가 오늘 오전 국회에서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신임 원내대표를 찾아 인사했다며 스마트 산탄 등 경남 지역 주요 현안 논의와 국비 확보를 위해 국회 근처의 경남도 서울 본부 사무실에 왔다가 국회를 들러 이해찬 대표와 면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와 함께 경남도 현안과 당 차원의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면서 이후 신임 이인영 원내대표와도 만나 취임 축하 인사를 전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17일 석방 이후 김 지사의 국회 방문, 나아가 이 대표 및 이 원내대표와의 만남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김 지사는 오늘 오전 예정돼 있던 버스 관련 당정협의에 참석하기 위해 어제 서울에 올라온 것으로 안다며 당정협의가 연기되면서 경남에 내려가기 전 이 대표를 만나 인사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1심은 도정을 챙기느라 조금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놨고 그런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전혀 예상을 못했다며 1심보다 2심 결과가 중요하니 최선을 다하고 2심은 조금 더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다고 김성환 당대표 비서실장이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김 실장은 이 대표는 김 지사를 격려하고 창원 산단이 여러모로 어려우니 관련한 이야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한쪽에선 그의 정치 생명이 끝났다고 판단해 보궐선거를 준비한다. 다른 쪽에선 그를 살리려고 혈안이 돼 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얘기다. 내년 PK 총선을 앞두고 친김 경수과 반김의 자존심 대결이 치열하다. 김 지사는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정무행보를 대폭 강화하고 있는 반면 자유한국당에선 경남도지사 보궐선거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김 지사는 항소심에선 1심 재판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각오다. 그는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 댓글 조작 혐의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선고받아 경남지사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정무 역량을 보강하고 여론전에도 상당히 신경 쓰는 모습이다. 그는 보석 허가로 풀려난 뒤 처음으로 14일 국회를 찾았다. 더불어민주당의 투톱인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를 면담했고 국회에서 정의당 여영국, 최혜선 의원과 조우했다. 김 지사는 오는 27일 국회에서 열리는 김해 신공항 보고회에도 참석할 전망이다. 오거돈, 부산, 송철호, 울산 시장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부, 경 지방자치단체장과 정치권은 PK 지역 각종 현안 해결에 김 지사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고 2심 무죄 여론 조성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정치권에선 1심 판결이 오히려 김 지사의 위상을 더 높이는 계기가 됐다는 말이 나온다. 실제로 아시아투데이 의뢰로 RN서치가 지난 10에서 12일 실시한 차기 지도자 적합도 조사, 선거 여론조사심의위 참조에서 김 지사는 황교안, 한국당 대표 이낙연 총리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이어 4위에 올랐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김명석 정책특보에게 정책과 공보를 모두 담당하게 하고 김병기 의원 보좌관을 지낸 박재훈 씨를 경남도 서울본부장으로 임명하는 등 정무 기능을 강화했다. 그러나 김 지사를 바라보는 한국당의 시각은 전혀 다르다. 한국당은 김 지사의 지사직 상실과 내년 4월 경남지사 보궐선거를 기정사실화한다. 한국당의 한 관계자는 15일 이건 모두 무죄를 선고받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한국당 내부에선 본인들의 의도와 무관하게 김태호 전 경남도지사와 윤영석, 박대출, 박완수, 윤한홍 의원 등이 자천타천 경남도지사 후보로 거론된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PK 지지도 하락과 지난달 경남 지역 국회의원 보궐선거 결과 등을 감안할 때 향후 한국당 내부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가능성이 높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1월 30일 열린 1심 선고에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하지만 이날 김 지사가 석방되면서 항소심은 구속기간 내 선고라는 시간 제약에서 벗어나게 됐다. 피고인이 구속 상태인 경우 최대 6개월 안에 선고를 해야 한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은 2개월이다. 신금마다 2개월 단위로 2차례 갱신할 수 있는데 상소심인 항소심과 상고심은 추가 심리가 필요한 경우 3번 갱신할 수 있다. 항소심은 현재 2차 공판까지 진행됐지만 특검과 김 지사 측의 항소 이유에 대한
주장만 펼쳐졌을 뿐 주요 증거 및 증인에 대한 채택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다. 본격적인 항소심 공판은 시작도 안 한 것이다. 김 지사 측은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로그 기록 데이터를 전면 분석해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1심은 로그 기록 데이터를 근거로 2016년 11월 9일에 킹크랩 시안을 가했었다고 판단해 김 지사의 공모 여부를 인정했다. 김 지사 측은 로그 기록 데이터는 기계적 흔적에 불과하므로 전체적인 자료를 처음부터 확인하겠다는 전략이다. 김 지사 역시 지난 2차 공판에서 항소심에서 1심이 오해한 크고 작은 사실들 중 무엇이 진실인지를 하나하나 밝혀 뒤집힌 진실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지사 측이 1심에서와 같이 드루킹 김모 50씨 일당의 엇갈림 진술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고 있어 김 씨 등에 대한 증인 신문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간 동안 김 지사는 경남 창원시 주거지에서 거주하며 평일에는 도정 업무를 보고 주말에는 항소심에 대비할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보석을 청구하면서 도민의 의무를 다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구치소 내에서도 지방자치와 관련된 책을 읽으며 도정구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는 주거와 이동 등에서 제한을 받게 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김 지사의 보석을 허가하며 창원시 주거지에 주거해야 한다. 소환을 받을 때는 반드시 정해진 일시, 장소에 출석해야 한다. 드루킹 사건의 피고인들, 증인 신문이 예정된 사람 등과 만나거나 연락해서는 안 된다 등 5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김 지사의 항소심 3차 공판은 오는 25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이날 김 지사는 불구속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하게 된다. 김 지사는 2016년 12월 4일부터 지난해 2월 1일까지 드루킹 일당이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에서 기사 7만 6천여 개의 달린 글 118만 8,800여 개의 공감, 비공감 신호 8,840만 1,200여 회를 조작하는 데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